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연출은 극중 레너드 번스타인을 연기한 브래들리 쿠퍼가 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래들리 쿠퍼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연기력도 상당히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행오버 시리즈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기에르모 델 토로의 나이트메어 앨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실 브래들리 쿠퍼의 연출 경력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개봉한 스타이즈 본을 시작으로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이 두 번째 작품이죠.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아직 스타이즈 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마에스트로 번스타인도 기대하게 된 것이죠. 이 작품 역시 제80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후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외연 중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제작을 맡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마틴 스콜세지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눈에 띄었는데요. 실존 인물에 대한 작품을 많이 연출한 스콜세지와 레너드 번스타인의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왠지 결이 유사한 듯 느껴지기도 했고요. 스필버그의 경우에는 번스타인이라는 인물과의 연결고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필버그가 리메이크한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원작 뮤지컬을 바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창작했으니까요. TMI인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지난 2달 동안 개인적으로 벌써 3번째 만나는 전기 영화입니다. 11월에는 전두환을 다룬 서울의 봄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리들리 스콧이 연출하고 와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은 나폴레옹이 개봉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좋았습니다. 영화는 오프닝에 번스타인이 했던 명언을 자막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워딩이었습니다. 예술이란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질문과 질문 사이에 유발되는 긴장감이 어떤 진실에 닿게 한다. 저는 이 문장 자체가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형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영화가 다루는 번스타인의 속성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흑백과 컬러, 레너드와 펠리시아, 양성애자, 지휘자와 작곡가, 춤추는 대뉴욕 대 미사고, 펠리시아의 변심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3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If summer doesn't sing in you, then nothing sings in you. And if nothing sings in you, then you can't make music. Something she told.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그리고 끝내 융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형식, 인물들의 특징 등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백과 컬러.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의 본격적인 시작은 플래시백을 통해 젊은 번스타인의 삶으로 들어가면서부터일 것입니다. 그것은 흑백으로 직조되어 있죠. 그러다 어느덧 중년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화면이 컬러로 바뀝니다. 흑백과 컬러가 다루는 이야기에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번스타인과 펠리시아의 결혼 생활을 경유해서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자는 부부의 달달한 결혼 초중기쯤 될 것이고요. 후자는 남편의 외도가 암묵적으로 당연시되는 중년이 된 부부의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컬러의 세계에 돌입한 직후 시퀀스에 지인들은 펠리시아에게 잔다르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한 두 세계의 대조는 인물들의 동성과 구도를 통해서도 묘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화합을 하는 흑백의 시기에는 인물들이 화면의 정면을 향해 다가오거나 카메라 앞에 밀착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컬러의 시기에는 카메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이 많고요. 대화 장면의 벽이라든지 울타리 등등 무엇인가가 시선을 가리는 방식으로 축조된 연출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부부의 상태에 대한 영화적 비유처럼 보이더라고요. 특히 두 장면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레너드와 펠리시아가 처음 만나게 되는 파티장. 그들은 어떤 좁은 공간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남녀는 카메라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반면에 별거 직전에 말다툼을 하는 시퀀스는 카메라로부터 좀 멀어진 상태로 진행되는데요. 저에게는 부부 사이의 거리만큼 인물들이 카메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번스타인의 외도에 대한 부분을 첨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 타르에서 리디아 타르가 고향집에서 보는 비디오 속 인물로 만난 게 전부인데요.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 그는 양성애자라고 하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는 남성을, 정신적으로는 여성을 필요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언급드린 것처럼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흑백과 컬러, 레너드와 펠리시아가 대척점에 기립하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속성이 창작자의 시선 속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인물의 특징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번스타인은 양성애자입니다. 이성애와 동성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부부 인터뷰 장면에서 인터뷰어는 번스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지휘자일 때와 작곡가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이죠. 이에 대해 번스타인은 지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향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작곡가는 완전히 혼자 고독해진 상태로 작업을 한다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 전자가 인싸 재질이라면 후자는 아싸 재질이겠죠. 다르게 말하면 전자는 외향성일 것이고 후자는 내향성일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 그는 성격이 다른 두 장르인 클래식과 뮤지컬을 모두 창작하는 예술가이기도 한데요. 말인즉슨 번스타인은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포괄하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형식과 이야기는 레너드 번스타인 그 자체인 것이죠. 이 점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오프닝의 워딩을 끌고 오겠습니다. 그 문장은 결국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인물, 그의 삶, 그와 펠리시아의 관계 등과 맞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질문이 부딪혀 긴장을 유발하는 예술의 속성처럼 번스타인의 세계 역시 두 가치가 부딪혀 어떤 결과를 창발해내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에 브래들리 쿠퍼는 이 인물을 다루고 있는가? 제 추정인데요. 레너드 번스타인의 면모가 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두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은 좋은 단어로 치환하면 공존과 융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는 성별, 인종, 성 정체성, 종교 등등 모든 것이 분열되어 끓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이죠. 다만 저는 도덕에 대한 평가를 소거하고 그가 품은 성향만을 딱 띄어서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Oh, she's wonderful. She's a lovely girl. What age are we living in? One can be as free as one likes without guilt or confession. Please, I know exactly who you are. 챕터 1에서 언급드린 저의 추정대로라면 이 작품은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인물이 품은 공존과 융합의 가치를 말하는 영화일 텐데요. 이러한 주제는 이야기의 구조에서도 엿보입니다. 특히 번스타인과 펠리시아의 관계의 궤적이 그렇죠. 처음에는 달콤했던 연인이 결국 헤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다시 결합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반 합의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레다이로카스의 근작 괴물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괴물 역시 사오리의 이야기와 호리의 이야기가 미나토와 요리의 이야기를 관통하며 하나로 합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흑백의 세계와 컬러의 세계 중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재단하지 않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번스타인이 창작한 작품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흑백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뮤지컬 춤추는 데니옥일 것 같고요. 컬러의 세계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역시 제 기준으로는 미사곡일 것 같습니다. 춤추는 데니옥과 미사곡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춤추는 데니옥은 펠리시아와의 사랑이 자양분이 되어 나온 결과물인 반면에 미사곡은 젊은 남성과의 사랑이 양분이 되어 나온 결과물로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춤추는 데니옥은 마치 레너드와 펠리시아가 극과 하나가 되는 듯이 표현되고요. 미사곡의 초연시에 번스타인은 자신의 우측에 앉아있는 아내가 아닌 좌측에 있는 젊은 남성 애인의 손을 꽉 쥐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 작품의 우열을 가린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과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흑백의 세계 속에서도 컬러의 세계 속에서도 수작을 만들어내는 번스타인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성애와 동성애 등등 두 작품이 포괄하는 대척점에 있는 모든 가치들 역시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미사곡 에피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의 가족들에게 미사곡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할 때 펠리시아는 갑자기 사라져 수영장으로 뛰어듭니다. 이어지는 초연 직후 그녀는 남편에게 각방을 선언하고 종국에 그들은 별거를 하게 되죠. 제가 보기에 미사곡이 완성되는 순간 펠리시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나와의 교감으로 작품을 만들던 이 남자가 이제 다른 남자와의 교감으로 작품을 완성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것이 그녀를 수영장으로 이끈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했던 펠리시아도 결국 공존의 세계 속으로 회귀하는데요. 그녀는 레너드의 여동생인 셜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자신이 무조건 옳기만 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그가 너무 그립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레너드와 펠리시아의 관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지만 등을 꼭 맞대고 있는 사이라고 말이죠. 작품 속에는 둘이 등을 맞대고 있는 장면이 2번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숫자 3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정반 합의 주제는 결국 숫자 3과 결부될 것입니다. 레너드와 펠리시아가 좋았던 초반의 결혼 이야기가 있고 헤어졌던 이야기가 있으며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우연이겠지만 작품 속에서 이런 숫자 3과 관련된 멤버 구성이 2개 정도 눈에 띄더라고요. 먼저 번스타인 부부의 아이가 총 3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멤버가 바뀌긴 하지만 늘 함께 다니는 번스타인의 무리 역시 3명이죠. 이것은 의도라기보다는 보증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히 탐과 결부짓고 싶은 욕망이 들더라고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배우가 연출한 영화답게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놀라웠고요. 특히 홍상수 영화를 연상케 하는 롱테이크 대화 장면이라든지 브래들리 쿠퍼가 레너드 번스타인을 모사하는 부분들이 압권이었습니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등을 꼭 맞댄 두 질문.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uistatko sitä iltaa, kun